어느 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한 공감자가 잠재의식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칼 융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를 마주했을 때 마음과 영혼의 경계를 넓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감자가 무너진 날, 칼 융의 가장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존재 안에서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 칼 융이 남긴 가르침은 등대처럼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공감자가 되는 것이 민감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칼 융의 인간 심리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바로 옆에서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인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고통과 행복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경계를 잃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고 때로는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층을 탐구하는 여정을 통해 공감을 단순한 재능이 아닌 의식적 자각의 문제로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공감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혼란까지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융의 가르침은 그림자와 원형의 개념을 통해 이 강렬한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감정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메시지처럼 나타납니다. 융의 이론은 공감자가 경험하는 피로, 혼란, 그리고 감정의 변동을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 과정의 시작으로 설명합니다. 이 격동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모든 폭풍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마주할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공감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미소, 모든 슬픔이 우리 정체성의 경계를 시험하는 거울이며 융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침은 우리가 이 거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공감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칼 융의 분석은 이 여정에 대한 심오한 심리적 이해와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융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공감자의 세계를 탐험할 때 모든 감정은 단서이고 모든 상호작용은 거울이며 이러한 거울 속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 가져오는 고갈 효과를 관찰할 때 우리는 융의 가르침에 숨겨진 인내, 자각, 그리고 내면의 균형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과 화해할 때에만 타인의 감정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공감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며 칼 융의 호기심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 감정의 깊이, 그리고 영적 책임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융이 제공하는 개념적 도구로 각각의 공감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 강렬한 감정의 세계에서 자신과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며 의식적인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모든 감정적 붕괴가 무의식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모든 불안과 고통은 영적 깨달음으로의 초대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어두운 면을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하는 사람의 세계는 균형의 예술입니다.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재건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융이 보여주었듯이 고통스럽든 매혹적이든 모든 경험은 내면의 스승처럼 우리 앞에 서 있으며 이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는 부담과 선물을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의 세계 모두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더욱 자각적이며 더욱 강력한 발걸음을 내디딜 기회가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공감하는 마음의 비밀을 푸는 길을 밝혀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적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여 이 발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공감자의 영적 여정에서 붕괴의 첫 징후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요하면서도 강력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층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징후는 우리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경고입니다. 공감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계가 약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며 마음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이 과정은 불면증, 멍함,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과민함, 그리고 내면의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칼 융이 가르쳤듯이 이러한 징후들을 무시하려고 하면 붕괴는 필연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감자의 영혼이 끊임없이 타인의 짐을 짊어질 때 자신의 내면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강물처럼 넘쳐나는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내면의 대화까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칼 융의 분석에 따르면 붕괴의 첫 징후는 종종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주는 신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강렬한 부담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고립되고 오해받고 심지어 지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공감자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시점에서 자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감정의 변동과 정신적 피로를 관찰함으로써 붕괴를 예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붕괴의 첫 징후는 종종 조용하지만 칼 융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러한 조용한 징후를 인식하고 개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짊어질 때 우리는 때때로 내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경고종처럼 울리며 우리 자신의 영적 경계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합니다. 공감자의 삶에서 이 과정은 파괴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자각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칼 융이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자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과 타인의 감정적 부담 모두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붕괴의 첫 징후를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때때로 피로와 불안을 동반하지만 칼 융의 지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감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혼란, 과민성, 그리고 감정적 혼란은 칼 융의 분석과 함께 고려될 때 질병의 증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 깨달음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의 메시지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욱 의식적으로 감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붕괴의 첫 징후는 공감자의 세계에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라 이 빛을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경계를 강화하고 내면의 불균형을 관찰하며 감정적 부담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감자의 세계에서 붕괴의 첫 징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의 세계 모두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자각적이며 회복 탄력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징후는 경고이며 모든 경고는 배움의 기회이며 칼 융의 지침은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의 첫 징후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공감자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부담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주는 경고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피로, 불안, 내면의 갈등은 이러한 저항을 나타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표입니다. 공감자의 세계에서 이러한 징후는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며 칼 융의 지침에 따라 우리는 이 경고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감정적 부담을 모두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각각의 경고 신호를 기회로 볼 때 우리는 붕괴를 피하고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감을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성장과 인식의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잠재의식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대립이 단순히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성장과 자기 인식의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공감자로서 타인의 감정을 내면에서 느끼는 것은 종종 무의식 속에 묻힌 복잡한 이미지, 억압된 두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어두운 공간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인간 본성의 더 깊은 층이, 즉 모든 생각과 감정이 영혼의 소리 없는 외침처럼 솟아오르는 곳과 마주하게 됩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이 단순히 숨겨진 어둠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의 원천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원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감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혼돈은 외부 세계의 자극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적 갈등, 억압된 분노,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이러한 혼돈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칼 융이 제시한 개념적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원형, 그림자, 그리고 집단의식은 공감자가 경험하는 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인의 고통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 속 어두운 이미지들과 마주치는 것은 종종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러한 만남이 필수적인 단계이며 의식적인 자각으로 처리될 때 영적 변화의 문을 열어준다고 강조합니다. 이 깊은 여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이 보내는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우리 자신의 과거와 공감 능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어두운 잠재의식은 종종 잊혀진 감정, 억압된 욕망,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칼 융의 분석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성찰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변형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공감자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악몽, 끊임없는 불안, 그리고 내면의 긴장은 종종 이러한 잠재의식의 표면화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함으로써 칼 융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영적 건강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무의식의 어두운 면에 직면할 때 우리는 공감적 민감성이 선물이자 시험임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부담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영적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그림자, 억압된 감정, 그리고 모든 어두운 이미지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적 지혜의 원천에 접근할 기회를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자각 능력도 개발합니다.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무의식의 어두운 면은 영적 성장과 내면의 균형을 위한 비할 데 없는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모든 어두운 이미지에서 빛을 찾고 모든 갈등에서 교훈을 찾고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감자의 세계에서 잠재의식은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이 보물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적 짐을 더 건강하게 짊어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잠재의식의 어두운 면에 맞설 때 우리는 칼 융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인도를 받는다면 영적인 어둠은 깨달음과 해방으로 가는 관문이 되며 이 관문을 통과할 때 공감은 지미자 강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어두운 면에 맞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여정에서 인도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억압된 감정, 오래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출현을 단순한 위협으로 여기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와 변화의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공감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혼란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시험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칼 융의 안내에 따라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 안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적 부담을 더 균형 잡히고 자각적으로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의식의 어두운 면은 우리의 한계와 잠재력을 모두 드러냅니다. 이러한 마주침을 통해 우리는 공감을 부담이 아닌 의식적인 힘으로 경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칼 융의 분석적 접근법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풀어내는데 독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감자의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붕괴와 감정의 격렬함은 이 접근법을 통해 의미와 방향을 얻게 됩니다. 공감자가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칼 융이 개발한 방법들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워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원형,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무스, 아니마와 같은 개념은 단순한 이론적 추상이 아닙니다. 각 개념은 내면 세계를 비추는 등대이자 잠재의식의 미지의 심연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분석적 접근법은 감정적 위기와 정신적 혼란을 단순한 병리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인의 성장과 자각을 위한 기회로 여깁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공감자의 격동하는 마음을 살펴보면 억압된 두려움과 욕망이 무의식에 숨겨진 메시지로 드러나며, 이러한 메시지는 올바르게 해석될 때 정신적 온전함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칼 융의 연구는 치료 과정에서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꿈, 내면의 독백,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감정적 부담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엠패스가 경험하는 정신적 강렬함, 끊임없는 감정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은 분석적 접근법을 통해 의미의 틀 안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강렬한 경험은 개인의 자각을 향상시킵니다. 융은 치료 과정이 개인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심오한 내면의 탐구와 자신의 그림자와의 대면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은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측면들을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엠패스의 감정적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심리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영적 지침으로도 활용됩니다. 감정적 붕괴, 위기, 그리고 강렬한 공감 경험은 분석적 접근법을 통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잠재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엠패스는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억압된 측면들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이 과정은 정신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감적 감수성을 강화하고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분석적 접근법은 모든 감정적 위기와 무의식적 내용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공감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의 감정 상태를 더욱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의 방법은 치료 기법을 훨씬 넘어 영적 수련과 자각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감하는 개인은 감정의 무게를 줄이고 내부 갈등을 변형하고 공감적 감수성을 의식적인 힘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분석적 접근법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여 공감 경험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상징, 모든 꿈, 모든 억압된 감정은 공감자의 영적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연마된 열쇠입니다. 따라서 분석적 접근법을 통해 공감자의 정신적, 감정적 혼란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자각의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감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타인의 세계에서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석적 접근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감자의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무의식에서 드러나는 모든 내적 갈등이 공감을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징과 원형은 단순한 정신적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공감자의 영적 안내자가 되어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균형을 찾도록 돕습니다. 공감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억압된 감정을 이해하고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며 나아가 타인의 감정 세계에 더욱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칼 융의 분석적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감 경험의 가치를 드러내어 모든 감정적 강렬함을 학습과 변화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공감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의식적인 힘과 인도의 도구가 됩니다. 모든 위기, 모든 어두운 감정은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처리되며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균형을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붕괴라는 깊은 물살에 휩쓸리는 동안 엠패스의 내면 여정은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자각과 영적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포함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존재 안에 품고 있는 동안 엠패스는 붕괴의 순간에 자신의 경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는 융의 원형과
그림자 개념을 통해 설명된 내면의 인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정적 혼란, 피로, 정신적 혼란은 더 이상 단순한 짐이 아니라 정신의 무의식에서 온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엠패스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억압된 감정을 인정하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이끕니다. 칼 융의 분석적 접근은 위기의 순간을 수동적인 고통이 아닌 적극적인 발견과 변화의 기회로 제시합니다. 꿈, 상징, 무의식적인 이미지는 엠패스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가 됩니다. 엠패스는 내면의 여정에서 겪는 어두운 시기를 이해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욱 의식적인 자세를 발전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정신적 안도감뿐만 아니라 영적 재생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붕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각과 내면의 인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엠패스의 경험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를 통해 재구성되며 이 과정은 감정적 부담을 더욱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붕괴로부터의 변화는 단순히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감정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감을 의식적인 힘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칼 융의 치료적 이해는 이 과정이 치유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과 내면의 균형을 얻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공감하는 사람은 감정적 강렬함을 짐으로 짊어지는 대신 그것을 학습과 변화를 위한 도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붕괴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 어둠, 혼란은 정신이 본연의 본질로 돌아가 무의식의 인도 아래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이해됩니다. 이 시기에 엠패스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억압된 측면을 인식하며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감정적 고가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재구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옵니다. 칼 융의 분석적 방법은 변화 과정에서 모든 상징, 꿈, 무의식적 메시지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공감은 더 이상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의식적인 자각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영적 성숙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붕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의식적인 내면의 갈등과 재생의 과정입니다. 모든 감정적 도전과 내면의 갈등은 엠패스가 자신의 영적 경계를 시험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을 안내하여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그림자에 맞서고 공감적 감수성을 부담에서 의식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붕괴의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이 여정은 엠패스가 의식적인 자각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의 감정 영역 모두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강력하며 자각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칼 융의 인간 심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통해 의미를 얻고 공감을 단순한 감수성에서 의식적인 힘과 인도의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엠패스가 자신의 내면적 인도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모든 감정적 경험이 자기 인식을 위한 교훈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엠패스는 붕괴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타인의 세계에 접근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의 발견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분석적 접근은 모든 어두운 순간이 빛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붕괴의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엠패스는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감정적 부담을 관리하는 의식적인 힘을 제공하고 공감자의 경험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칼 융의 가르침을 통해 붕괴에서 회복하는 공감자는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진화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 지능을 발휘합니다. 칼 융의 경험은 그의 가장 끔찍한 경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 정신의 어두운 시면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제공하며 공감자의 내면 여정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적인 지침이 됩니다. 공감하는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융의 분석은
이러한 상처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영적 자각과 변화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붕괴는 복잡한 과정이며 이 사례는 공감자의 한계를 시험하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찰스 융은 인간 정신의 연약함과 동시에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모든 어두운 시기에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숨겨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감자가 경험하는 격렬한 감정적 혼란은 무의식의 메시지와 결합되어 종종 두렵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영적 진화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석 과정은 상징, 원형, 꿈을 통해 무의식과 연결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연결은 공감자가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모든 어두운 이미지와 내적 갈등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칼 융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갈등의 의미가 해소되고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감정적 부담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 경험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억압된 두려움,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칼 융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공감자의 붕괴가 올바른 지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어두운 시기, 모든 감정적 강렬함은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처리될 때 공감자의 내면의 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영적 성숙을 향상시킵니다. 융의 가르침은 심리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아무리 깊고 어두울지라도 자각과 내면의 인도를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공감 경험을 부담에서 의식적인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교훈은 붕괴와 어둠이 정확한 분석과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내면의 변화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자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감당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법도 배웁니다. 따라서 칼 융의 가르침은 겉보기에 두려운 상황에서도 심오한 지혜와 자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간 정신의 복잡성, 무의식과 의식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붕괴의 순간마다 안내자가 되어주고 모든 어두운 경험은 스승이 됩니다. 공감자가 이 과정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경계를 강화하고 공감적 민감성을 의식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며 칼 융의 보편적인 교훈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 여정과 타인의 세계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이며 강력해집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사례를 통해 인간의 영혼이 어둠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의식은 자각과 결합하여 어둠을 변화시키고 공감 경험을 이해하며 영적 성숙, 내적 균형, 그리고 의식적 존재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인간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도 의식적인 분석과 상징의 인도를 통해 어둠 속에서 의미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자는 자신의 감정적 부담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붕괴는 파괴가 아니라 의식적인 재탄생, 즉 영적인 힘을 얻는 과정이 됩니다. 칼 융의 분석적 접근 덕분에 공감 경험은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처리된 이러한 경험은 영적 성숙과 정서적 회복력을 모두 향상시키는 인도가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모든 어두운 순간에는 빛과 배움의 기회가 담겨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공감적 감수성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공감 능력이 무너진 날, 칼 융의 가장 끔찍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